자, 이제 6강에 이제 2차시네요. 뭐 서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감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그 철학자들이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부에서 21세기에 오면서는 이성보다는 이제 감성에 대한 그 사회 환경이 바꿔져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그 감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고 이 가능성으로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감성의 법칙에 대한 것과 감성이 지향하는 것이 그 미고 그러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양에서 감성 이론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감성을 이기라고 그래요. 이가 이 정신이에요. 이법이고 이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를 이야기를 해요. 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도 기에 속해요. 기, 우리가 감정. 그런데 동양에서 정말 인간의 욕망, 그 칠정이라고 해서 요거 정말 인간답지 못하고 이것은 그래서 윤리 도덕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라는 이게 이 전반적으로 이 동양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리론이에요. 욕망이라는 게 칠정이 있어요. 희노애구 애오욕이에요. 즐거워하고 노하고 애걸복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욕하고 욕망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전체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칠정도 희노애락 애오욕은 원래 그 유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하고요. 또 예기에서는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리론 입장인데 주기론을 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두 사람 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순자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을 통해서 우주세계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다고 보면 우리 미학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미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자 봐봐요. 몸이라는 것을 갖다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품은 이 마음하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성품 몸이라는 것은 이 감정하고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은요 자연의 이치 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인간의 성품은 이 감정하고 욕망으로 되어 있었고 마음에 의해서 이거 감시받고 극복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세계의 감정과 욕망 이것이 일단은 감성이잖아요. 이런 세계는 마음의 세계 도나 이치 이성의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서양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서양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봐봐요. 순자가 생각했을 때 이 감성 세계가 별로 좋지 않다 이거죠. 그런다고 하면은 순자가 바라봤을 때 지렁이 징그럽잖아요. 사자가 약육강식에 의해서 막 잡아먹잖아요. 사람 봐보니까 사람도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악설을 주장을 해요.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게 이게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악하다고 했고 나는 이거 미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거 선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것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자하고 나하고는 이 구조는 좀 되게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르죠. 그럼 주자 한번 봐봅시다. 주자는 이하고 기로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이치 곧 이법이에요. 이법이 로고스죠. 서양에서 이성이에요. 기라는 것은 만물이에요. 인간 몸 이걸 지칭하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기질이니까 기질이 감정, 욕망, 감성 이전에 내가 희노애구, 애오욕 말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물의 세계는 이 감성 세계예요. 감성 세계. 근데 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 이 감성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선지후행이에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이황도 마찬가지예요. 선지후행. 그러니까 먼저 지식을 갖다가 엄청나게 중시해. 그래가지고 행하더라도 이 지식 따라서 행한 거예요. 행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기대성은 주기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황하고 이거 편지로 해서 아주 그냥
이제 엄청난 이기 논쟁을 이렇게 벌였는데, 결국에 이황이, 당신 말이 맞은 것 같다. 그리고 지행병진으로 바꿨어요. 지행병진. 이기론을 받아들이고, 이 두 개를 갖다 약간 이제 융합을 시킨데, 이거 봐보면 기대성이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 게,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미학사상에 약간 단초를 나는 좀 끼었다고 좀 그렇게 하는데, 이 남도 사람들이 아주 흥이 있고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그쪽에 이 장성의 월봉서원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아마도 그 전라도 사람들한테 어떤 주기론이라는 이것하고 좀 맞닥뜨려졌는가 어쨌는가 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미학에서는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라고 했죠. 그러면은 주기론이 돼요. 감성론. 이것하고 좀 상당히 유사해요. 아까 그 기대성의 그 주기론하고. 요즘에 여성시대에 그러죠. 여성시대. 주기론이 여성시대고, 감성시대고, 감성이 사랑시대고, 행복시대. 이런 거예요. 희망사항입니다만 종교에서도 뭐 지상천국 뭐 그러잖아요. 뭐 천상천국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뭐 지상천국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도 미학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좋은 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의미도 내포되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감성하고 관계 설정 한번 해봅시다. 인간을 포함한 존재 세계에 감성과 이성이 통합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감성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이성은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연세계, 감성세계 이것의 법칙성을 이성이란 놈이 이거 판단해갖고 법칙 만들어가지고 참다운 인간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것을 갖다가 이게 가치가 있다고 이거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성이 감성의 법칙을 발견할 때 발견 원리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감성 법칙 발견의 원리는 먼저 사유주체인 나를 기점으로 해서 존재 세계를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성계에 존재하는 현실을 갖다 사유세계로 관념화 시켜요. 텍스트화 시킨다 이거예요. 존재계, 즉 감성계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존재 일반은 인간의 사유, 여기에서 존재할 때 이것은 형식 논리학의 인과율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논리학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이 존재 세계는 나의 눈에 비치는 결과로서 원인의 존재를 갖다 원존재로 규정해 가지고 초월과 선함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규정되어진 원존재의 법칙을 규명해 가지고 연역법으로 인간을 포함한 존재 세계 일반 법칙에다 적용해 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존재 세계 법칙은 완전한 논리 속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성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성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성이 감성, 감시하고 극복하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감성의 의미에 대한 것이 사전에 찾아보면은 혼동돼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감정하고 감성의 차이점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혼재하고 사용돼요. 학제간에 이거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감성에 대한 개념은 이성하고 감성을 구별지었던 서구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데카르트 이 이론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그 필요세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자에 대한 이 구조는 거기도 뭔가 마음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보다 이 마음을 갖다 성상이라고 하고 몸을 갖다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갖다가 레셔널, 이성, 마인드라고 해야 돼요. 몸은요, 이모셔널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이나 몸도 이거 앞으로 이제 피조 세계에서는 몸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 원인자이기 때문에 마인드로 존재해요.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피조 세계가 그놈을 그대로 피조 세계가 갖고 와요. 그래갖고 여기도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상이고 감성 세계예요. 자연 세계고 감성 세계입니다. 그럼 마음에 있어서는 오성, 언더스탠딩이고 감정, 이모션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 감정하고 감성하고 위치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오감이 있잖아요. 이거 센스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봐봅시다. 감성이라는 것은 이모셔널 마인드인데 원인자의 성상의 마음하고 몸에서 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감성, 이모셔널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 즉
형상의 세계에서 몸과 마음에 해당하는 감각, 감정, 이것의 내성입니다. 내성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성과 대립되는 이제 말인데, 뭐 대립된다기보다는 이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하는 건데, 대상으로부터 감각되고 지각되어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인간의 인식 능력의 개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 한번 봐봅시다. 아까 감정하고 감성하고 약간 혼동된다고 했는데, 이거 이모션입니다. 이것이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그래가지고 피조 세계의 형상의 세계에서 마음과 몸에서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션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상이나 에 따라 일어나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쾌감, 불쾌감, 이런 마음의 현상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발생하는 결과 또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표출의 가능태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각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형상 부분이에요. 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센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피조 세계인 형상의 세계에서는 마음과 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각, 센스입니다. 그리고 감각이라는 것은 감촉되는 깨달음, 느낌, 외부 또는 내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느낌, 이런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뭐 감각은 센스하면 가장 좋지만 뭐 센세이션 뭐 이런 것도 끼고 그래요. 근데 그 영어에서는 센세이션을 갖다 감성으로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센스입니다. 자극 또는 유쾌함이나 불쾌함과 같은 인식에 대한 의식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감성 부분을 자연계의 감성 부분하고 동일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 구조 속에서 감정, 감성, 감각 이런 개념 규정이 정말 애매모호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혼재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감성계가 자연계 법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지금 가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6강에서 현대의 새로운 한번 발견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가 문제점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이 뭔가? 문제점은요, 이성 중심의 사고는요, 지정의 인간의 기능에서 인간의 감성은 동물적이기 때문에 정적 기능인 감성을 배제한다면 진정한 통합의 가치 실현이, 가치 철학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감성을 배제해 가지고는 가치 철학이 불가능해요. 이성만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도덕 법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윤리도덕 만들어 놓은 거 이 감성 배제하면 불가능합니다. 해결점은 사유주체인 나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계 또는 감성계에 해당하는 존재 일반에 대한 법칙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삶의 법칙으로 적용하면은 그게 바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